어머니, 오늘은 그냥 돌아가 주세요. 가희야, 나야. 장 보고 오는 길에 잠시 들러단다. 문 열어. 안에서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인기척은 분명 있었다. 슬리퍼 끄는 소리, 작은 숨소리, 뭔가를 옮기는 기척. 그런데 문은 열리지 않았다. 나는 초인종을 다시 눌렀다. 딩동 소리가 짧게 울렸다. 이번에는 대답이 바로 왔다. 어머니, 제발 오늘은 안 되겠어요. 뭐가 안 돼? 나 잠깐 들렀다 갈 건데. 반찬 좀 해왔어. 고등어도 구워왔는데 너 좋아하잖아. 어머니, 문 못 열어요. 나는 그제야 기분이 싸해졌다. 마치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춰버린 것처럼 몸 안이 텅 비어버리는 느낌이 들었다. 왜? 무슨 일 있어? 왜 아파? 너 아파? 빨리 말 좀 해봐. 저희 이제 어머니 없이 지내보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툭 바닥으로 떨어졌다. 배추가 봉지에서 반쯤 튀어나와 복도 바닥에 굴렀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뭐라고?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안에서 체인 잠금 장치 올리는 소리가 들렸다. 찰칵. 분명히 한 번 더 잠그는 소리였다. 이미 현관문은 안에서 잠겨 있을 텐데 거기에다 또 하나를 더. 며느리가 내 집 문을 더 단단히 잠갔다. 나를 막으려고. 가희야, 너 지금 나 쫓아내는 거야?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희 삶에 어머니가 너무 많이 들어오셨어요. 내가? 내 삶에 많이 들어왔다고. 그게 왜 문제야? 가족끼리 당연한 거지. 어머니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전 숨을 못 쉬겠어요. 말끝이 떨렸다. 울먹이는 기색이 분명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그 떨리는 소리에 먼저 상처를 받았다.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말을 해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이 추운 날 나를 문 밖에 세워두고 그렇게 말할 만큼 내가 뭘 했는데? 지금도 그러고 계시잖아요. 뭐가? 어머니는 항상 뭘 했는데라고 물으시잖아요. 제가 힘들다고 말하면 그게 왜 힘드냐고 하시고, 제가 좋다고 말하면 그게 뭐가 좋냐고 하시고, 저는 늘 틀린 사람이 된 기분이에요. 나는 한동안 말을 잃었다. 복도 맨 끝 창문으로 겨울 햇빛이 길게 들어와 있었지만 내 발밑은 싸늘하기만 했다. 차가운 바닥을 통해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더 이상 내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몸이 먼저 알아차리는 것 같았다. 나는 애써 웃는 소리를 냈다. 가희야, 너 오늘 컨디션이 안 좋구나. 지훈이 회사 갔지? 알았어. 나 그냥 들어가서 따뜻한 차 한 잔만 마시고 갈게. 얘기는 그때 하자. 문 열어. 안 돼요. 오늘은 정말 안 돼요. 너 이 문, 내가 돈 내고 산 집이야. 명의만 내 남편 앞으로 돼 있을 뿐이지 이 집 세금도 대출도 다 내가. 말을 하다가 스스로 입을 다물었다. 내 말이 얼마나 서늘하게 들렸을지 한 박자 늦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안에서 가희가 낮게 웃는 소리가 들렸다. 그 웃음은 비웃음이라기보다는 체념에 가까운 소리였다. 그러니까요, 어머니. 이 집도 우리 삶도 항상 어머니 것이었다는 말이잖아요. 나는 그런 뜻으로. 근데 저희는 저희 인생을 살고 싶어요. 나는 숨을 몰아쉬었다. 눈앞이 조금 흐려졌다. 이게 뭐라고 이 나이에 현관문 앞에서 울컥 울음이 올라오나 싶어 부끄러웠다. 그럼 최소한 얼굴은 보고 얘기를 하자. 문만 열어. 나 안 들어갈게. 현관 앞에서 서서 얘기할게. 응? 한참 만에 체인 잠금이 천천히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다. 딸깍. 잠시 후 문이 아주 조금 바람뼘 정도만 열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그 틈으로 발을 들이밀려다 가희의 눈과 마주쳤다. 가희의 눈 밑에는 진한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었다. 살이 빠져 턱이 더 뾰족해져 있었고 머리는 대충 묶은 탓에 잔머리가 여기저기 삐져나와 있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그 눈빛이었다. 분명 예전에 처음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수줍게 웃던 그 아이 눈이 맞는데 그 안에 있는 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가희야, 너 많이 아프냐? 아픈 건 좀 지났어요. 버틸 만큼은 버텨봤으니까요. 무슨 소리야 그게. 어디가 아팠는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병원은 갔어? 질문이 쏟아져 나왔다. 내 말 사이로 가희의 어깨가 더 움찔거렸다. 봐요. 지금도 그러시잖아요. 내가 뭘. 어머니는 제 얘기를 듣기보다 늘 먼저 대답을 준비하세요.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어머니의 정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왜 그렇게 했냐? 그럼 안 된다. 내 말대로 했으면 안 그랬을 거다.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다. 실제로 나는 늘 그렇게 말해왔다. 내가 해봐서 아는 대로 시작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던가. 난 그게 걱정돼서 그랬지. 너 잘 살라고 실수 안 하게 하려던 거였지. 그래서 저는 실수를 한 번도 하면 안 되는 사람이 됐어요. 가인은 조용히 내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니 앞에서 저는 한 번도 괜찮은 며느리였던 적이 없었어요. 숨이 턱 막혔다. 한 번도라는 말에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때 내 시선이 자연스레 며느리 손목으로 내려갔다. 말라 보이는 손목에 옅은 자국들이 여러 개 겹쳐 있었다. 긁힌 듯, 눌린 듯, 오래된 상처와 새로운 상처가 섞여 있는 모양새였다. 그건 뭐야? 내가 거의 반사적으로 묻자 가인은 재빨리 소매를 끌어내렸다. 아, 이거요? 그냥 다친 거예요. 어디서 다쳤는데? 지훈이는 알고? 모르죠. 어머니도 모르셨잖아요. 짧은 대답이었는데 그 안에 담긴 말이 너무 많았다. 당신은 나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잖아요. 내가 힘든지 아픈지 표정이 어떤지. 그 말이 실려 나오는 것 같았다. 나 나름대로 신경 썼어. 반찬도 챙겨오고 전기료 비싸다 해서 보일러 아끼지 말라고 말도 하고. 근데 한 번도 너 요즘 어때? 라고는 안 물어보셨어요. 나는 벼락을 맞은 사람처럼 굳어섰다. 정말 그랬나? 나는 머릿속으로 며느리와 나눴던 대화를 하나하나 떠올리려 애썼다. 밥은 먹었어? 지훈이는 잘해줘? 애는 언제 가질 거야? 회사 일은 언제까지 할 거니? 모두 질문이었다. 하지만 그건 관심이라기보다 감시나 점검에 가까웠다는 걸 나는 이제야 깨닫고 있었다. 가희야, 너 언제부터 이렇게 힘들었냐? 내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글쎄요. 아마 신혼 첫날부터요. 첫날. 내가 뭘. 결혼하고 딱 처음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기억나세요? 어머니가 그러셨죠. 이 집은 내가 피땀 흘려 장만한 집이야. 너희는 그저 들어와 사는 거고. 그 말을 듣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분명 나는 자랑처럼 농담처럼 말했었다. 이만한 집 얻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하는 식으로. 전 그때 알았어요. 이 집에서 저는 늘 빚진 사람으로 살아야겠구나. 그건 그런 뜻이 아니었어. 내가 얼마나 너희를 위해. 어머니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위해. 가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러나 그 눈물은 나를 붙잡는 눈물이 아니라 뭔가를 끊어내기 직전의 눈물 같았다. 근데 정작 어머니가 정말 위해 준 건 누구였을까요? 지훈 오빠? 손주? 아니면 어머니 자신?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입을 열면 변명만 쏟아질 것 같아 입술을 꽉 깨물었다.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가 도착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누군가 내 옆을 지나며 힐끗 쳐다보고 갔다. 나는 순간 낯선 수치심을 느꼈다. 내가 낳고 키운 아들 집 문 앞에서 며느리에게 문이 잠긴 채 서 있는 시어머니. 내가 드라마에서 봤다면 저 집도 별일 다 있네 하고 혀를 찼을 장면을 내가 직접 살고 있었다. 그래도 그렇지 이건 너무하다. 문까지 잠그고 이러는 건 예의가 아니지 않니? 내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나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는 건. 어머니를 몰아붙인 건 저보다 어머니가 먼저였어요. 내가 언제? 어머니가 우리 집에 키를 두고 다니시잖아요. 나는 순간 말을 멈췄다. 내 주머니 속 열쇠가 묵직하게 느껴졌다. 이 집 열쇠. 아들 결혼 전에 내가 쓰던 그 열쇠를 나는 아직 가지고 다니고 있다. 그건 혹시나 해서 그런 거야. 택배라도 대신 받아주고 혹시 무슨 일 있으면. 근데 어머니는 혹시가 너무 많아요. 가희가 아주 조용히 말했다. 미리 연락도 없이 들어오셨던 거 한두 번 아니잖아요. 저 샤워하다가 깜짝 놀랐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순간 떠올랐다.
일요일 오전 반찬 가져와서 냉장고 정리해준다고 비번 누르고 들어갔던 날. 나는 스스로를 변명하듯 되뇌었다. 그래도 그때 내가 얼마나 미안하다고 했는데. 하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 한 번이 평생 잊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나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건 내가 그때는 미처 생각을 못해서 그런 거고. 맞아요. 어머니는 늘 미처 생각을 못하셨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속 깊은 곳을 찔렀다. 정말 나는 한 번도 내가 틀릴 수도 있다고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생각했어요. 가인은 작은 숨을 내쉬었다. 어머니를 이렇게 문 밖에 세워두는 게 제 마음에도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 문을 안 잠그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것 같아요. 저는 더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 말을 듣고도 본능적으로 반박할 말을 찾고 있었다. 예전이 뭐가 그렇게 나빴다고 그래? 그래도 내가 밥 걱정은 안 하게 했잖아. 추울까봐 난방도 신경 쓰고 전기세 아깝다고 불은 내가 다 꺼주고. 그때 내 안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그게 정말 이 아이를 위한 거였을까? 아니면 내가 안심하려고, 내가 옳다고 느끼려고 한 행동이었을까? 하지만 그 작은 목소리는 곧 자존심에 짓눌려 버렸다. 그래도 이건 아니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난 너 시어머니야. 이 집을 해준 사람이고 너랑 지훈이 키다리 아저씨처럼 도와준 사람이야. 나를 이렇게 내쫓으면 나더러 어디로 가라는 거냐. 내 목소리가 높아지는 걸 나도 느꼈다. 말이 거칠어질수록 며느리 눈빛은 더 차분해졌다. 마치 오래 고민해온 결론을 다시 확인하는 사람처럼. 그래서요, 어머니. 가희가 내 말을 조심스럽게 끊었다. 이 문 밖이 어머니 집이에요. 이 문 안은 저희 집이고요. 그 말은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더 잔인했다. 어머니가 이 집을 사주셨다는 거 저 잊지 않았어요. 평생 감사할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참으면서 살았어요. 집 해준 시어머니인데 이 정도는 받아들여야지 하면서요. 가인은 입술을 떨며 계속했다. 근데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봤는데 제가 더 이상 저 같지가 않은 거예요. 눈빛도 표정도 말투도. 그냥 어머니가 원하는 며느리 흉내를 내고 있는 사람 같았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여전히 한쪽 가슴에서는 반발심이 꿈틀거렸다. 그게 뭐가 그렇게 큰일이라고 그래? 시댁에 조금 맞춰 사는 게 며느리지. 나도 시댁에서 얼만큼. 어머니도 시어머니 힘들었다고 늘 말씀하시잖아요. 가희가 내 마음속 억울함을 읽기라도 한 듯 말을 이었다. 근데 이상하죠. 그 힘들었던 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왜 똑같이 하세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내가 늘 하던 말. 나 때는 더 심했다. 나는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살았는데 너희는 얼마나 편하냐?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줄줄이 떠올랐다. 그래서 저는 저까지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혹시 우리한테 딸이 생긴다면 그 아이에게 또 이걸 물려주고 싶지도 않고요. 그 순간 가슴 어디선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내가 붙잡고 있던 어떤 오래된 전통, 며느리는 원래 힘든 거야라는 생각이 갑자기 초라하고 작게 느껴졌다. 하지만 입에서는 전혀 다른 말이 튀어나왔다.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문을 잠그고 나를 못 들어오게 하고 이건 너무 가혹하잖아. 가인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가혹해요. 제가 봐도 그래요. 그 말에 잠시 희망이 스쳤다. 그래, 이제 문 열겠지. 나를 들여보내겠지. 하지만 이어진 말은 내 기대와 전혀 달랐다. 근데 이제는 가혹하지 않게 살고 싶어요. 저한테도 어머니한테도. 지금 이 상황이 나한테 가혹하지 않다는 거냐? 어머니가 느끼시는 그 가혹함이 저한테는 몇 년 동안 계속된 일상이었어요. 복도 공기가 무거워졌다. 나는 그제야 아이가 얼마나 오래전부터 이 말을 마음속으로 연습해 왔을지 어렴풋이 짐작이 갔다. 한참을 서 있다가 나는 결국 체념하듯 물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오늘은 지금은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가인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더니 낮게 말했다. 오늘은 그냥 돌아가 주세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꼭 먼저 연락 주세요. 저희가 괜찮다고 할 때만 와주세요.
그게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시작? 네. 서로를 좀 덜 미워하게 되는 시작이요. 문틈이 천천히 닫혀갔다. 나는 반사적으로 손을 뻗었지만 얇은 철문 하나가 우리의 거리를 확실히 갈라놓았다. 마지막으로 들려온 며느리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예의 바르고 조용했다. 죄송해요, 어머니. 이렇게밖에 못해서. 찰칵. 체인 잠금 소리가 다시 났다. 나는 문 앞에 서서 꽉 잠긴 문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며느리가 내 집 문을 잠갔다. 그리고 그 순간 내가 생각했던 내 집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 것을 잘못 짚고 있었는지 비로소 조금 알 것 같았다. 내 발밑에는 처음 떨어졌던 장바구니에서 굴러나온 배추가 여전히 나뒹굴고 있었다. 나는 허리를 굽혀 배추를 줍다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싶어졌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때까지도 나는 몰랐다. 문이 잠긴 건 오늘이 처음이지만 우리 사이의 문은 이미 오래전에 조금씩 잠겨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문을 잠그는데 나도 똑같이 손을 보탰다는 사실을.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나는 결국 계단참 쪽 벤치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문은 이미 닫혔고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마치 아예 사람이 살지 않는 집처럼 고요했다. 문을 두드리면 다시 대답할까 싶었지만 손이 도무지 올라가지 않았다. 겨우 몇 마디 했을 뿐인데 몸이 방금 전쟁터에서 돌아온 사람처럼 축 늘어져 있었다. 나는 가방에서 손난로를 꺼내 쥐었다. 남편이 생전에 겨울마다 늘 들고 다니던 그 손난로였다. 너도 손 차가운데 이런 거 하나 들고 다녀라. 늘 그 말과 함께 나한테도 하나 사줬었다. 차가운 손난로를 쥐고 있으니 이상하게 남편 생각이 났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렇게까지 됐을까? 그 사람은 늘 내 등 뒤에서 애들한테 너무 그러지 마라. 너도 힘들었잖아 하고 말하곤 했지만 그 말이 내 마음을 움직이기에는 사실 그는 너무 일찍 떠났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을 걸 듯 중얼거렸다. 내가 그렇게까지 했던 건가? 말하는 순간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다. 내가? 나는 늘 며느리를 도와준다고 생각했는데 반찬을 해다 주고 청소도 해주고 보일러도 틀어주고 화초도 갈아주고 그런데 그 모든 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침범하는 것이었다니. 그건 내가 노력하고 애쓴 시간들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나는 멍하니 손난로를 만지작거리다가 갑자기 문이 철컥하고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놀라서 벌떡 일어서자 다행히 며느리는 아니었다. 집 앞 복도에서 우리 집을 바라보며 서성이는 낯익은 얼굴 아들 지훈이었다.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지훈이의 놀란 얼굴을 보는 순간 방금까지 억눌렀던 감정이 몽땅 터질 듯 올라왔다. 지훈아. 내 목소리는 내가 들어도 너무 가늘었다. 지훈은 급히 걸음을 옮겨 내 앞에 왔다. 엄마 왜 그래? 어디 아파? 얼굴이 왜 이래? 가희가 문을 안 열더라. 나보고 돌아가래. 지훈의 눈썹이 살짝 떨렸다. 그래서 그냥 여기 앉아 있었어? 그래 혹시 내가 올까 싶어서. 말하는 동안 숨이 자꾸 흔들렸다. 아들은 내 어깨를 잡고 벤치에 다시 앉히더니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 나 오늘 일찍 퇴근했어. 아침에 가희한테 뭐 좀 얘기를 들었거든. 뭐? 무슨 얘기를?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엄마하고 거리를 좀 두고 싶다고 했어.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너도? 너도 그 말에 동의했단 말이야? 지훈은 어깨를 떨어뜨리며 말했다. 엄마, 나도 솔직히 좀 힘들었어. 너까지 왜 이러니?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엄마는 늘 도대체 뭘 했냐고 물어. 아들이 시선을 떨구며 말했다. 근데 그게 문제야. 엄마는 본인이 잘못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아예 안 해. 우리가 느끼는 감정보다 엄마가 해온 수고가 항상 더 크다고. 우린 그런 얘기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해. 나는 말을 잃었다. 아들까지. 내 편일 거라 생각했던 유일한 사람이. 지우는 조심스레 묻듯 말했다. 엄마는 혹시 가희가 우는 걸 본 적 있어? 나는 뜨끔했다. 아니 그런 건. 엄마는 몰라. 가희가 엄마 오는 날이면 하루 종일 불안해하면서 청소를 수십 번씩 다시 해.
냉장고 문 열어놓고 멍하니 서 있을 때도 있고, 한 번은 엄마 통화 끊고 나서 욕실에서 한참을 울더라. 왜 그런 걸 나한테 말 안 했어? 엄마한테 말하면 더 힘들어질까봐.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다. 방금 며느리가 말한 것과 똑같았다. 엄마한테 말하면 더 힘들어질까봐. 나는 순간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실을 깨달았다. 가희와 지우는 나에게 맞추느라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 사이에서 둘을 나도 모르게 조용히 짓누르고 있었던 거였다. 지훈이 다시 말했다. 엄마, 나는 엄마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아. 근데 엄마가 우리한테 너무 가까이 있어. 그 말은 며느리 말보다 더 아프게 꽂혔다. 가까이 있는 게 왜 잘못이니? 가족인데. 가까이 있는 게 잘못이 아니라 가까운 척하면서 우리 삶을 통째로 쥐고 싶어 하는 게 문제야. 아들의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너무 날카로웠다. 엄마는 늘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고 하지. 근데 그 말은 우리가 해볼 기회를 빼앗는 말이기도 해. 나는 숨이 턱 막혀 말을 잇지 못했다. 갑자기 현관문이 삐걱 열렸다. 가희였다. 그 아이는 얼굴이 창백했고 눈가가 붉어 있었다. 방금 전 울었던 것 같았다. 지훈아, 엄마 오신 줄 몰랐어. 응, 나 아까 전화 받고 일찍 왔어. 가희야, 우리 셋이 얘기 좀 할까? 가희는 작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지금 얘기하면 서로 더 상처만 깊어져. 나는 본능적으로 말했다. 가희야, 너 너무한다. 내가 무슨. 그때 지훈이 내 손목을 꼭 잡았다. 엄마, 제발 지금은 듣기만 해. 그 말이 너무 단호해서 나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가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저도 언젠가 어머니랑 따뜻한 사이가 되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그렇게까지. 지훈이 다시 말을 끊었다. 엄마, 왜라고 묻지 말고. 어떤 점이 힘들었니? 라고 물어봐. 그 말은 이상하게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정말로 평생 처음으로 그 말을 해보려고 했다. 그럼 어떤 점이 힘들어? 그런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눈물이 먼저 쏟아졌다. 내가 울자 며느리는 더 당황한 듯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도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저 스스로도 너무 무너져 있어서 지금은 어머니 감정까지 감당할 여력이 없어요. 그 말은 미워서 한 말이 아니었다. 도저히 더는 버틸 힘이 없어서 하는 절박한 말이었다. 그제야 알았다. 이 아이는 나에게 반항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한 것뿐이라는 것을. 나는 온몸에서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다. 지우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내 옆에 앉아 있었다. 복도는 조용했고 가희는 다시 천천히 문을 닫았다. 철컥. 오늘 세 번째로 들은 그 소리가 이번에는 다르게 들렸다. 가혹하게 느껴지는 소리였지만 동시에 어쩌면 서로를 더 다치게 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선 같았다. 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우리한테 시간이 좀 필요해. 엄마도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도 그래. 나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아들은 현관문으로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엄마, 나중에 꼭 다시 얘기하자. 근데 그때는 엄마 말보다 엄마 마음을 먼저 꺼내줬으면 좋겠어. 문이 닫히자 복도에 나 혼자 남았다. 나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이제야 겨울바람이 얼마나 매서운지 느껴졌다. 내가 쥔 손난로는 아직도 식어 있었지만 이상하게 손끝이 점점 뜨거워졌다. 그 열기가 눈으로 흘러내렸다. 나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 내가 정말 너무 많이 들어갔구나. 그날 나는 처음으로 도와주고 싶어서 했던 내 행동들이 사실은 나를 위한 것일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진문이 잠긴 것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이었다. 어머니, 저 이혼까지 생각했었어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멈춘 줄 알았다. 숟가락을 쥔 손이 허공에서 그대로 굳었다. 국밥집의 뜨거운 김이 내 얼굴 앞으로 올라왔다 내려가기를 반복했지만 나는 아무 감각이 없었다.
뭐라고 했니, 방금? 내 목소리는 거의 쉰 소리처럼 나왔다. 가인은 나를 똑바로 보지 못하고 밥그릇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우리가 마주 앉은 건 결혼식장 근처 허름한 국밥집이었다. 시골 친척 결혼식에 같이 왔다가 돌아오는 길에 내가 밥이나 먹고 가자며 억지로 불러낸 자리였다. 말해봐. 방금 이혼 얘기가 왜 나와? 나는 테이블을 꽉 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가인은 길게 숨을 들이쉬고 겨우 입을 열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하면 저희가 싸울 때마다 이혼 얘기가 나와요. 그 이유 대부분이 어머니 때문이고요. 나 때문에? 나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높였다. 너희 부부싸움을 내가 왜? 어머니가 싸움을 만든 건 아니에요. 가희가 급히 손사래를 쳤다. 근데 어머니 얘기만 나오면 서로 너무 달라져요. 지훈이가 타겟이었다. 지훈이는 내게도 엄마 시간을 좀 달라고 했지만 결국 아직도 내 편일 줄 알았다. 그런데 부부싸움의 이유가 나라고. 예를 들어요. 가희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제가 어떤 음식을 해도 지훈 오빠는 항상 그래요. 엄마는 이거 이렇게 안 했는데 엄마가 해준 게 더 맛있었는데. 나는 순간 기분이 이상했다. 얼핏 들으면 그건 칭찬이 아닌가 싶었다. 내가 해준 음식이 더 맛있다는 거잖아. 그런데 가희 얼굴에는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다. 그리고 제가 뭘 사든 뭘 하든 마지막에는 꼭 엄마는 뭐라고 할까? 로 끝나요. 그 말에서 나는 처음으로 아들이 며느리에게 어떤 그림으로 비쳤을지 상상해보게 됐다. 늘 어머니를 기준으로 비교하는 남편. 그리고 그 기준에 한 번도 도달하지 못하는 아내. 그럼 너희 둘이 잘 얘기해서 해결해야지 왜 이혼까지 생각해? 요즘 애들은 너무 쉽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가희가 처음으로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눈빛이 조금 붉어져 있었다. 저는 정말로 여기서 더 버티면 제가 없어질 것 같았어요. 저라는 사람이 사라지고 어머니가 원하는 며느리라는 껍데기만 남을 것 같았어요.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왠지 조금만 잘못 말하면 이 아이가 진짜로 무너질 것 같은 얼굴이었다. 그래도 내가 어떻게 이혼 같은 얘기를 입에 올리니? 그건 너무 큰 말이잖아. 그래서 안 했어요. 가희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그게 제 잘못이기도 했죠. 그냥 참고 또 참고 그러다 한꺼번에 터졌으니까요. 언제 터졌는데? 저번에요. 어머니가 예고 없이 오셨던 그날. 나는 숨이 턱 막혀 멈췄다. 현관 앞에서 문이 잠겼던 바로 그날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날 아침에요. 가희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지훈 오빠랑 크게 싸웠어요. 제가 이 상태로는 못 살겠다고 말했어요. 난 지금 어머니보다 항상 뒤에 있는 사람 같다. 우린 둘인데 셋이 사는 것 같다고. 내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셋이 사는 집. 거기서 그 셋에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가 있었다. 지훈 오빠가 그랬어요. 엄마도 외로워. 아빠 돌아가시고 혼자 계시잖아. 너라도 좀 이해해드리면 안 돼?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이상하게 위로가 되지 않았다. 아들의 변명조차 지금은 내 편이 되어주지 못했다. 그렇게 싸우고 지훈 오빠는 출근했어요. 저는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다가 문 앞에 발소리가 나서 혹시나 하고 인터폰을 봤어요. 가희는 씁쓸하게 웃었다. 어머니셨죠? 나는 그 장면을 상상했다. 눈밑이 퀭한 며느리가 소파에 털썩 앉아있다가 인터폰 화면 속 내 얼굴을 본 순간. 그때 이 아이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 순간 숨이 막혔어요. 아, 오늘도 시작이구나. 냉장고 열어보시고 조미료 뭐 썼는지 물어보시고 어제는 뭐 먹었냐? 왜 반찬이 이거밖에 없냐? 난방은 왜 이렇게 틀어놓고 사냐? 애는 언제 가질 거냐? 오늘도 난 틀린 며느리로 하루를 시작하겠구나. 그 생각이 들자마자 몸이 굳었어요. 나는 국밥집 소리가 갑자기 멀어지는 것 같았다. 숟가락,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 사람들 떠드는 소리가 전부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멍해졌다. 그래서 문을 잠갔구나. 나도 모르게 중얼거리자 가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에는요. 문 앞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섰어요.
어머니가 벨 누르시는데도 주방에서 서서 꼼짝을 못했어요. 그러다 어머니가 계속 문을 두드리시고 제 이름을 부르시길래 저도 모르게 체인을 올려버렸어요. 체인 소리. 그 철컥거리는 소리가 이제는 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문이 잠기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사이의 마지막 다리가 끊어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럼 오늘 나 보자고 한 건 그 얘기를 하려고 부른 거야? 나 때문에 이혼까지 생각했다. 그 말 나한테 꼭 해야겠더냐? 내 말투에 원망이 실렸다. 나도 모르게 방어적인 어조가 튀어나왔다. 가인은 잠시 입을 굳게 다물더니 한숨을 쉬었다. 아니요. 원래는 어머니께 사과하려고 했어요. 사과? 그건 뜻밖이었다. 제가 문까지 잠근 건 저도 너무했다고 생각해요. 어머니가 얼마나 서운하셨을지 요즘 계속 생각났어요. 그것 때문에 지훈 오빠랑 또 싸웠고요. 싸웠다고? 왜? 지훈 오빠는 엄마가 그럴 만했다면서 저한테 너무 세게 얘기했다고 화냈어요. 자기 엄마를 문 밖에 세운 게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면서. 가인은 말끝을 흐렸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느 정도 선은 지키면서 제 입장도 좀 말씀드리고 어머니도 이해해 보려고 그럴 마음으로 나온 거였어요. 그런데 막상 어머니 얼굴을 보니까 그동안 쌓였던 말들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아이도 나처럼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가슴에 쌓아놓고 살았다는 것을.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국밥은 이미 다 식어 있었다. 가희야. 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래도 너 입에서 이혼이라는 말 나온 건 난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다. 그게 농담이든 진심이든 그 말로 내가 어떻게 버티니? 가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제가 이혼을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얼굴이 어머니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더 황당한데?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어머니를 무서워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해서요. 나는 단단히 틀어쥐고 있던 자존심이 그 말에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 내가 무서운 사람이었다니. 나는 그저 잔소리가 좀 심한 시어머니라 생각했을 뿐이다. 난 나쁜 마음으로 잔소리한 적은 없다. 정말이다. 내 목소리가 떨렸다. 너희 잘 살라고 부족함 없이 살라고. 내가 아등바등하면서. 알아요. 가희가 내 말을 잘랐다. 그래서 더 힘들었어요. 그 말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문장이었다. 나쁜 마음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다고 해도, 제가 얼마나 울어도, 제가 얼마나 무너져도 어머니는 늘 난 너희 위해 그러는 건대라고 하실 거잖아요. 가희의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렸다. 그러면 제가 힘든 걸 말하는 순간 제가 나쁜 며느리가 되는 기분이었어요. 날 위해 애쓰는 어머니를 힘들게 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이 막혔다. 이건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방향의 감정이었다. 내가 선의로 했다는 이유 때문에 상대는 오히려 더 자기 감정을 말할 수 없게 된다는 것. 나는 마치 얼굴을 거울로 들이댄 것처럼 내 모습이 낯설게 보였다. 내가 평생 믿어왔던 좋은 어머니, 헌신적인 엄마, 시어머니라는 얼굴 뒤에 숨어있던 그림자가 이제야 비로소 눈앞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다. 잠시 아주 긴 정적이 흘렀다. 국밥집 TV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떠들썩하게 나오고 있었고 옆 테이블에서는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그런데 우리의 시간만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았다. 그때 가희가 아주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왜? 제가 어머니한테 한 번만 부탁해도 될까요? 나는 무섭고도 궁금했다. 부탁? 뭔데? 앞으로 어머니가 어떤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뭘? 이 말이 진짜로 상대를 위한 말인가? 아니면 내가 안심하려고 내가 옳고 싶어서 하는 말인가? 그거요. 나는 숨이 멎었다. 이 아이는 지금 나에게 완전히 다른 세상을 요구하고 있었다. 평생 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방식으로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그걸
어떻게 다 구분하니? 처음엔 모르겠죠. 그래도 그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는 것과 한 번도 안 해보는 건 아예 다른 문제니까요. 말 끝에 나는 갑자기 웃음이 나왔다. 울다가 웃는다는 말이 이런 걸까? 야, 너 말 참 어렵게 한다. 요약하면 입 좀 조심해달라 그 말 아니니. 가희도 피식 웃었다. 웃긴 상황은 아닌데 둘 다 이상하게 웃음이 묻어났다. 네, 그 말이죠. 입에서 시작해 마음까지 좀 같이 봐달라는. 내가 그 웃음을 보던 순간 갑자기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이 웃음이 이 아이가 그동안 얼마나 붙잡고 싶었던 마지막 끈이었을까. 그리고 그 끈을 내가 몇 번이나 무심코 뿌리쳤을까. 내 목소리가 아주 작아졌다. 그래. 노력해볼게. 그 말은 내 입에서 잘 안 나왔다. 평생 내가 옳다는 자리에서 살았던 사람이 처음으로 옮겨보는 자리였다. 대신 너도 노력해줄 수 있겠니? 내 말에 가희가 살짝 눈을 동그랗게 떴다. 제가요? 그래. 너도 나 좀 이해해보려고 노력해줄 수 있겠니?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솔직하게 말했다. 나도. 처음이야. 나는 시어머니한테 한 번도 이런 말 못 해봤거든. 어머님, 그 말 상처돼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아주세요.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어. 가희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 달라졌다. 그래서 나는 내가 부럽기도 하고 얄밉기도 하고 그랬다. 넌 적어도 내 마음을 말할 수는 있잖아. 나는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훔치며 말했다. 난 한 번도 못 해봤거든. 말을 하면서 내 안에 있던 오래된 어린애 같은 감정이 스르륵 올라왔다. 친정엄마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남편에게도 단 한 번도 제대로 못했던 말들. 나도 배우고 있는 중이다, 가희야. 그래서 아마 또 실수도 할 거야. 또 너 상처 줄지도 몰라. 근데 적어도 지금부터는 내가 옳다보다 얘가 덜 아팠으면 좋겠다를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해 볼게. 가희의 입술이 떨렸다. 눈물이 다시 맺혔다. 어머니, 그러면 저도 해볼게요. 뭘? 어머니가 실수하셔도 바로 어머니 나빠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직 배우는 중이시구나라고 한 번만 더 생각해 볼게요. 그 말에 나는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터져 나왔다. 야, 그럼 우리 둘 다 초보자네. 일종의 초보 운전 스티커 붙여야겠다. 그러게요. 앞뒤로 붙여야겠어요. 초보 시어머니, 초보 며느리. 우리 둘은 한참을 웃었다. 눈물 섞인 웃음이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분명히 아주 작고 여린 희망이 있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국밥집에서 나와 각자 집으로 돌아간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결국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나는 짧은 문자를 하나 보냈다. 나, 가희야. 오늘 얘기해줘서 고맙다. 너 말처럼 나 많이 배워야 할 것 같다. 미안했고 고맙다. 잠시 후 답장이 왔다. 가희, 저야말로 솔직하게 말할 용기 내지 못해서 오래 끌었어요. 앞으로 조금씩 같이 연습해봐요. 그 메시지를 보고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소리 없이 울었다. 그러다 문득 아들의 단체 카톡방 알림이 울렸다. 지훈, 엄마, 가희. 우리 다음 주 일요일에 세심한 밥 한번 먹을래? 집 말고 밖에서. 어색해도 한번 해보자. 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다음 주 일요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믿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다. 내가 또 실수해서 오늘 겨우 이어진 끈을 다시 끊어버리면 어쩌나. 그러나 피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일요일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밥자리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이 자리가 정말로 우리 사이를 살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예감이 발걸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다. 일요일. 아침 햇빛이 부엌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지만 나는 커피잔을 손에 쥔 채 한 모금도 삼키지 못하고 있었다. 오늘이 정말 마지막 일지도 몰라. 밥 한 끼라는 말이 이렇게 부담스러울 줄은 몰랐다. 생각해보면 내 인생의 시어머니 앞에서 숨막혔던 기억이 많았는데
그걸 내가 똑같이 하고 있었구나 싶어서 밤새 마음이 뒤숭숭했다. 옷을 갈아입으려고 옷장 문을 열었다. 평소 같으면 아무거나 걸쳤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은 자꾸만 튀지 않는 옷, 얌전해 보이는 색을 찾게 됐다. 이런 걸 신경 쓰는 것부터가 아직도 내가 중심에 서려는 마음 아닐까? 스스로에게 물어보며 옷을 골랐다. 한참 고민 끝에 결국 가장 단정한 회색 니트를 입었다. 집을 나서기 전 현관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보고 나는 잠시 멈춰섰다. 어머니보다 나부터 좀 달라져야지. 나는 스스로에게 작게 중얼거리고 신발을 신었다. 우리가 만나기로 한 곳은 집 근처 작은 파스타집이었다. 아들이 고른 곳이라 그런지 분위기가 조용하고 사람도 많지 않았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가장 안쪽 테이블에 지훈과 가희가 이미 앉아 있었다. 지훈이 먼저 손을 흔들었다. 엄마 여기. 나는 긴장한 얼굴을 숨기려고 최대한 밝게 웃었다. 오래 기다렸니? 아니에요, 방금 왔어요. 가희가 부드럽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아직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세 사람 사이에 놓인 테이블이 이상하게 넓게 느껴졌다. 테이블이 아니라 우리 셋 사이에 놓인 거리 같았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지훈이 먼저 메뉴판을 들며 말했다. 저기 아무거나 먹고 싶은 거 골라요. 여긴 토마토 파스타 맛있대. 그래, 뭐 나는 다 괜찮다. 가희도 메뉴판을 들었지만 시선은 글자를 훑지 못하고 자꾸만 내려갔다. 나도 그 아이를 똑바로 보면 어제 국밥집에서 울먹이던 얼굴이 떠올라 시선을 피했다. 그러다 지훈이 슬쩍 웃으며 말했다. 우리 너무 어색하다. 그 말에 우리 둘 다 동시에 허둥지둥 웃었다. 웃음의 모양이 조금은 비슷했다. 서툰 사람들끼리 흉내내는 웃음. 주문을 마치고 물만 조용히 꿀꺽꿀꺽 넘어가는 시간. 아들이 우리 둘을 번갈아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늘은 엄마가 먼저 얘기하시면 좋겠다. 나는 뜨끔했다. 왜 하필 나부터인가? 나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았다. 하지만 지훈의 표정은 진심이었다. 그리고 가희 역시 작은 눈빛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손가락을 테이블 위에서 가볍게 맞부딪히며 몇 번이나 입을 때려다 닫았다. 그리고 드디어 아주 천천히 말을 꺼냈다. 가희야. 네, 어머니. 지난번 문 잠갔던 날 있지. 그 말이 나오자 가희 어깨가 살짝 움찔했다. 그때 나는 너무 서운했어. 솔직히 말하면 상처도 많이 받았고. 가희가 고개를 숙이려 하길래 나는 손을 들어 천천히 막았다. 근데 며칠 동안 혼자 생각해 보니까 문을 잠근 게 사실은 내가 나를 밀어내려고 한 게 아니라 너 스스로를 지키려고 한 거였다는 걸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더라. 가희가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서 살짝 흔들리는 눈빛. 나는 심호흡을 하고 계속 말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너를 몰아넣은 게 나라는 것도 내 목소리가 스스로도 믿기지 않을 만큼 작았다. 너한테 도움이 된다고. 잘 살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계속 말했는데 나는 손으로 내 이마를 천천히 짚었다. 그게 너한테는 얼마나 큰 압박이었는지 이제야 보인다. 정말 미안하다. 말을 하는 동안 내 배 안쪽에서 뭔가 오래된 돌덩이가 우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말이 끝나자마자 마음속이 텅 비어지는 느낌이 들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텅 빈 느낌이 살짝 시원했다. 가희는 입술을 벌컥 깨물었다. 눈시울이 금세 붉어졌다. 그 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어머니, 저도 그날 너무 죄송했어요. 아니야. 나는 머뭇거리지 않고 고개를 저었다. 너는 내 마음을 지키려고 그런 거였어. 그래도 어머니께 상처 드린 건 사실이니까요. 그 말에 내 가슴이 찌릿하게 흔들렸다. 이 아이는 정말 나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었다. 가희가 손을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올렸다. 내 쪽으로 다가오진 않았지만 그 손끝 하나만으로도 용기가 느껴졌다. 어머니, 저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 말해봐라.
어머니는 제가 어머니께 어떤 며느리이길 바라세요? 나는 그 질문에 놀라 한동안 대답을 하지 못했다. 어떤 며느리? 집안일 착실히 하고 자식은 잘 키우고 남편 내조하고 그런 평범한 답이 떠올랐지만 입에서는 나오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사실 나는 너한테 그런 걸 바란 적 없어. 가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보았다. 정말요? 응. 나는 천천히 웃었다. 나는 그저 내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지훈이가 너 때문에 더 웃었으면 좋겠고 그게 다였어. 그 말은 정말 솔직한 내 마음이었다. 가희의 눈이 다시 붉어졌다. 그럼 왜? 저한테 이건 이렇게 해야 한다. 저건 왜 이렇게 했냐?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나는 그 질문을 들으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전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걸 느꼈다. 그게 내가 어릴 때 누구한테도 그런 말 못해서 그랬던 것 같아. 둘 다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아주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도 시어머니한테 너무 힘들었거든. 아빠 돌아가시기 전에 나 혼자 시집살이 다 했어. 근데 그때 아무 말도 못했어. 기억은 오래되었지만 그때의 감정은 아직도 생생했다.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속이 답답해. 그냥 내가 잘못한 사람 같고 묵묵히 참고 사는 게 당연한 거라고 배웠어. 가희는 숨을 들이켜고 말했다. 그래서 저한테는 그런 걸 안 물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나는 손등으로 눈을 훔치며 말했다. 몰랐어. 그렇게 된 줄. 정말 몰랐어. 나는 너한테 내가 못 받아본 걸 해주고 싶었는데. 그게 오히려 짐이 된 거지. 가희도 눈물을 손으로 닦았다. 어머니, 그 마음을 이제야 알 것 같아요. 그 말에 내 마음 깊은 곳이 울컥 차올랐다. 지훈이 두 손을 팍 치며 말했다. 자, 이제 우리 서로 쌓였던 거 다 꺼냈으니까. 그는 우리 둘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이제는 새로 시작해보면 안 될까? 나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가희도 입술을 꼭 다물었다. 지우는 우리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엄마, 앞으로 우리 집 올 때는 꼭 연락하고 와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마음속에서 오래전부터 답을 정해두고 있었다. 그래. 연락 없이는 안 갈게. 가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가 오시고 싶으시면 저도 마음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럴게. 너한테 물어보고 너 괜찮다고 하면 그때 갈게. 말을 하면서도 마음이 시원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경계를 넘었는지 알 것 같았다.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나는 그 다음 말을 먼저 이어갔다. 내가 먼저 물어볼게. 도움이 필요하니? 그리고 너희가 필요 없다 하면 그냥 돌아갈게. 가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요? 응. 약속할게. 가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러다 갑자기 아주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내 손등을 살짝 잡았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 손길은 그동안 우리가 주고받은 모든 오해 위에 조용히 내려앉는 한 줌의 온기 같았다. 나는 그 손을 천천히 감싸주었다. 가희야, 나도 고맙다. 너도 내 마음을 들어줘서. 가희는 고개를 숙인 채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이렇게 조금씩만 나가봐요.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 조금씩, 천천히.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햇빛이 참 따뜻했다. 겨울의 끝자락인데도 따스한 바람이 살짝 불어왔다. 지우는 가희와 내 사이에 서서 말했다. 엄마, 앞으로 우리 셋이 이런 시간 가끔 만들자. 집이 답답하면 밖에서라도 만나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밖에서 만나는 것도 좋지. 길게 얘기하든 말든 그냥 얼굴만 보면 되니까. 가희는 나와 눈을 마주치며 말했다. 어머니, 우리 집에 오고 싶으신 날이 있으면 미리 말해주세요.
그러면 저도 준비할게요. 그래. 그렇게 하자. 그리고 우리는 서로 어색하게 웃으며 천천히 헤어졌다. 지훈과 가희가 손을 잡고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는데 그때 비로소 느껴졌다. 아, 나는 지금 정말로 내 자리를 되찾고 있구나. 문을 열고 들어가 며느리의 공간을 뒤흔드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할 때 손 내밀어주는 사람. 경계를 지키면서도 마음은 멀어지지 않는 사람. 그게 진짜 가족이 아닐까 싶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 물러서기를 배웠다. 그리고 그 물러섬 속에서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었다. 집 문을 열고 조용한 거실로 들어오며 나는 코트를 벗어걸고 천천히 중얼거렸다. 그래. 오늘 정말 잘했다. 나도, 이 아이들도. 내 말이 허공에 조용히 떠올라 천천히 사라졌다. 그리고 나는 오랫동안 닫혀 있었던 내 마음속 문이 조금 열리는 느낌을 받았다. 며느리에게 잠겼던 문은 닫힌 문이 아니었다. 그 문은 서로를 다시 배우기 위한 시작의 문이었다.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 우리 모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지. 꿈은 한 걸음 물러서는 용기가 관계를 다시 시작하게 해줍니다. 여러분의 사연도 기다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